어차피 그 유튜버들은 돈 때문에 하는 애들. 그러니까요. 걔네들은 이제 돈이 점점 줄어들면 나중에 언제 그랬는 듯이 또 명분 만들어서 갈 텐데 또 찾아가겠죠. 결국엔 그때는 또 바로 이제 윤석열 김건희 원래 민주당 사람이었다 이러면서 거기도 이제 뭐 화교다. 윤석열도 사실 친중 발언들 많이 했었잖아요. 했죠. 그걸 갖고 와가지고 저는 원래 뿌락치였다 이런 식으로 버릴 텐데 결국엔 그 다른 대체제를 찾기 전까지는 혹은 찾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 세계관을 이어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핵심은 그 세계관이라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. 지금도 그래서 뭐 부정선거라든지 혹은 그건 좀 과하다 보더라도 공산화에 대한 반대, 이 공산화가 안보 개념으로서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젊은 층한테는 소위 평등에 대한 반감으로 전 보이거든요. 지난번에 다뤘던 화교랑 이제 취업 문제 엮어놓은 거. 그래서 이걸 자꾸 막 뭐 불공정 이슈 이런 식으로 막 세계관을 엉켜놓은 것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주워 먹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전 너무 좀 그 하루아침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네.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렇죠.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극우적 정신 상태라고 하는 거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. 그들이 잠시 선택한 게 그렇죠. 이제 이유였을 네네. 뿐이라 가지고. 네. 예,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우려의 내용이긴 한데.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퍼지는 그런 과정에 네. 대해서 이제 관심이 계속해서 있으신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실제로 뭐 노무현 재단 차원에서 저희가 내일 중간 보고 할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에 문제의식을 갖고 1차적으로 생각을 했던 그 어떤 대상은 재미 삼아서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뭐 있죠. 걔네들도 처벌해라, 뭐 걔네들 봐주지 마라,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순수 재미로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했던 사람들. 1차적으로는 그들이 못하게 만드는 거. 이게 왜 문제인지 인식하게 만드는 게 원래 제 첫 번째 목표였어요. 그리고 나중에 이걸 뭐 2차, 3차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데 그거랑 맞물려 가지고 요 생각이 좀 나서 요 사진을 좀 준비한 게 있거든요. 네. 전 결국 그래서 항상 정보 유통 창구의 변화 그리고 어떤 중거 집단의 그 정보가 어떤 식으로 주로 유통이 되는지 모이는 커뮤니티가 주로 어떻게 되는지를 주로 보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들이 묶이는가 이걸 주로 좀 찾는 편인데 보시면은 이제 좀 젊은 남성이 윤석열 탄핵 반대를 한다.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사람의 멘트였어요. 중국에 먹힐 것 같아서 나라 지키려고 나왔다. 진짜 간첩이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님이 만든 민주당의 법도 중국 북한에 먹히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네.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굳이 뭐 이게 당연히 똑같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로 친일 뉴라이트 세력들이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집어서 보면 저들이 지금 나랑 같은 마음으로 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? 물론 이게 뭐 저들이 팩트라든지 뭐 이거를 뭐 이해해 주자든지 그런 취지는 아니고 그냥 저들이 나 같은 생각을 갖고 지금 자기 딴에는 이게 애국이라 생각하고 나갔을 수도 있겠다.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정보 유통하는 걸 최대한 막아야겠다. 이게 뭐 전부 다 막는 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이제 플랫폼 차원에서 이거를 이번에 내란 국면에서 방치했던 거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DC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일부라도 끊어내는 걸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요 사례를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먹힐 것 같아서 나라 지키려고 왔다. 간첩이 있는 것 같다. 이재명 법도 중국 북한에 먹히기에 판 깔아놓은 거다. 그런데 그 근거는 온라인 커뮤니티 분석글. 네. 예. 거기에 유사 언론 포장지를 씌워놓고 그러니까 이 정보 유통 창구를 제가 왜 항상 말씀드리냐면 민주당 정치인이나 당직자분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DC 실시간 베스트를 1시간만이라도 보라고 얘기를 해요. 네. 그럼 보통은 이제 좀 한두 개 글 보다가 역겨워서 안 보거든요. 근데 안 보면은 저들이 왜 저렇게 빠지는지 모르니까 전 전략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. 최소한 전략 파트에선 이걸 알아야 된다. 그래서 왜냐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나 뭐나 막 이런 말들은 항상 하는데 막상 저들을 어떤 식으로 끌어당기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만 해가지고 우리가 팩트니까 우리가 진짜니까 선이니까 라고 접근하면 옆에서 이제 이준석 같은 부류가 또 치고 들어와가지고 니네는 선이고 우리는 악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젊은 층들을 데려가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저 정보 유통 창구가 특히 전 블라인드 문제가 요즘 되게 심각하다 보거든요. 네. 블라인드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러니까 대기업 아니면 무슨 일보 뭐 이런 데 직장인인 것처럼
아이디를 사거나 빌릴 수가 있잖아요. 그다음에 거기다 글을 올려요.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삼성전자 뭐 이재용 회장 만났을 때도 삼성전자 해가지고 글 올린 다음에 민폐였다. 이재명 와가지고 어쩌고 했다.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죠. 막 글을 쓴 다음에 캡처를 해서 그게 팸코나 다른 커뮤니티 X 이런 데 막 퍼져요. 그럼 그게 막 돌다 보면 어느 순간 정치인들도 물고 유튜버도 물고 기사화가 되더라고요. 그럼 그 기사화가 되면 나무위키에 등재될 수 있는 조건이 또 달성이 돼서 거기 나무위키에 막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민주당 쪽에 넘겨서 이거 진짜냐? 그럼 시간 걸려갖고 팩트 체크해 보니까 이거 사실 아니다. 라고 했을 때 이미 원글을 찾으러 가면 그거는 삭제하고 사라졌죠. 네. 그럼 이 경우에는 말도 안 되게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. 근데 이게 그러면 후속 조치도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. 근데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이슈를 전환시켜가지고 뭐 산불 때도 이재명 대표님이 현장 와가지고 뭐 공무원 달아놓고 이런 문제를 그럼 언제까지 가만 방치해야 되나?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HP가 깎이는 느낌이거든요. 근데 항상 이제 정치권에다 얘기를 하면은 이걸로 뭐 캐릭터가 죽진 않잖아. 게임으로 치면. 예. 근데 가만히 있는데 HP가 깎이는 게임을 왜 해야 되는가? 이게 이제 제 문제의식입니다. 네. HP가 깎인다. 무슨 말인지 아세요? 알죠. 오. 저도 한때 스타크래프트 꽤 했었어요. 네. HP는 알죠. 예. 네. 예. 사실 황희두 씨의 이야기는 줄여서 말하면 이제 이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같은 친구들을 설득해가지고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한 좌절 내지 성공 가능성이 되게 떨어지죠. 네. 근데 중요한 건 되게 이런 이상한 신념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의 초기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되게 재미나 장난이나 별거 이념적이지 않은 그런 세팅에서 젖어 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 앞 단계를 관심 가지고 대처를 하지 않으면 네. 이미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상태에서는 대응이 안 된다. 네. 사실 이 얘기잖아요. 네네 맞습니다. 예. 근데 그 앞 단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지. 맞습니다. 그리고 그게 사방에서 뭐 게임을 켰는데 거기서도 만약에 뭐 민주당이 공산화돼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 방송을 보는데 아프리카 TV나 뭐 이런 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유튜브도 보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같은 걸 공유해 주니까 비슷한 얘기들이 오고 커뮤니티 들어갔는데 거기도 그런 얘기하고 학교 가니까 반에서 친구들도 그러고 이게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혐오 조롱하는 딱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사방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니까 난 그분이 누군진 모른다. 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게 좀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괜히 그냥 말 끝에 노 갖다 붙이고 뭐라 그러면 사투리 썼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. 근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은 그 사례일 뿐이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님 사진 똑같이 오고 네. 문재인 전 대통령 대해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혐오가 확산이 되는 게 전 핵심이라 봅니다. 예.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공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다. 이재명 대표도 이제 뭐 대통령 할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비판할 수 있지 표현의 자유지라고 떠들어대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왜 굳이 중력절이라고 표현해야 되는가? 왜 굳이 뭐 이런 세월호 그 피해자들을 왜 어묵에다가 비유해야 되는가? 어묵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2구 참사도 왜 압력절이라고 호떡절이라고 조롱을 해야 되는가? 예. 그게 뭐가 웃긴가? 근데 이제 나름 그게 웃기다고 퍼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아까 저분이 그런 걸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남들이 다 하니까 근데 왜 나한테만 그러지? 혹시 법적 대응을 이제 하게 되면 실제로 억울하다는 거예요. 왜 나한테만 이러지? 다 했는데.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가만히 이걸 방치하는 게 과연 우리 그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인가? 표현의 자유 전 진짜 중요하다 보지만 책임 부분이 너무 부각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부각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그래서 다음 준비한 내용이 참 우스우면서도 한심하면서도 이게 어떤 건지를 참 짐작할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게 맞습니다. PD수첩에 나왔던 거잖아요. 맞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여가부 폐지에 대한 얘기예요. 일단 혈세 낭비가 심하고요. 그냥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밀고 있잖아요.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라고 질문했어요. 네,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. 자세히 모르세요? 네.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나가고 나서 엄청 조롱당한 짤로 전 커뮤니티에 다 퍼졌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당사자가 DC에 인증샷을 올렸어요. 예. 이거 나다. 나다고. 네, 이거 MBC에서 악의적으로 한 거다. 나한테 갑자기 막 바쁘게 어디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 붙잡아 놓고 해가지고 나 그냥 모른다고 했다.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보통은 어떠한 생각이 있다고 쓸 수라도 있잖아요. 예. 그리고 사실 글은 찾아서라도 쓸 수 있잖아요. 예, 예. 근데 거기도 그런 게 없었어요. 예. 그러니까 그걸 본 또 시민들의 반응은 예. 쟤 모르는 거 맞네. 바빠서 그랬다.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. 이거 아니야. 그렇죠. 긴 이야기는 생략한다. 그렇죠. 근데 나중에 글 쓴 데도 없어요. 예. 예.
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를 보여줬다 봅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 개인에 대해서 뭐 조롱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남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또래 문화.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여가부 폐지를 하자 그러니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가정을 해놓고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는 거는 진짜 찐따들만 하는 거다. 이거 하는 거는 진짜 뭐 소위 뭐라 해야 되지? 자존감도 막 박살나고 이런 거 하는 건 웃기지도 않고 지 혼자 저거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한다 치면 전 상당수 없어질 거라 보거든요. 네. 이게 굉장히 찌질한 거라는 게 퍼지면. 근데 지금은 그냥 그 유머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. 그 유머가 아니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다는 게 지금 1단계 생각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장난으로 할 일도 아니고 장난의 수준도 너무 저열하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건 참 창피한 일이야 라는 문화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지금 그 문화가 없다는 거지. 맞습니다. 젊은 친구들,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는 네. 그게 마치 되게 재밌는 거고 되게 쿨해 보이는 거고 예, 되게 앞서 있는 거고 오히려 네, 뭔가 이렇게 세 보이는 거고 네. 이런 식의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. 당연히 그거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. 맞습니다. 예,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. 네.